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저녁인데요. 오늘은 원유 재고 발표와 함께 그리고 이제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간에는 연준의 베이지북에 대한 부분도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 원유 재고는 330만 배럴이 증가하면서 예상치보다 대폭 상회하는 그런 수치를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이번 주에 대한 감소치는 얼마 정도 그리고 재고에 대해서는 어떤 또 변동이 있을지 잠시 후 원유 재고 발표도 저희 신세계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꼼꼼한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도 가능하고요. 그 안에 채팅방 통해서 더욱더 편리하고 빠르게 의견도 접수가 가능하니까요. 오늘도 유튜브도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1부에서 제공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권 등 이런 모든 불법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함께 해주실 출연진 분들 먼저 소개해드릴 텐데요. 자, 오늘도 함께합니다. 박나경 캐스터. 네, 박나경입니다. 네, 기업 실적 발표 주간입니다. 네, 각종 기업들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뉴욕 증시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역시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유 재고 발표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런 세계적으로 큰 이벤트가 많죠. 미일 정상회담 그리고 남북회담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발빠른 외신 소식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다양한 외신 소식 발빠르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저녁에서 새벽으로 넘어가는 부분에서도 빅 이벤트가 있고 그리고 오늘 최근에 가격이 급격하게 올랐었던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원유 재고 발표가 또 있는 만큼 저희가 집중적으로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시장에 대한 분석 어떤 마스터님과 오늘 함께 할까요? 오늘의 마스터를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 마스터뉴 해외 선물 챔피언입니다. 선재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선재 김우석입니다. 자, 오늘 어제부터 반등 여력에 굉장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특별한 움직임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전부터 움직였던 전체적인 장들 오늘 미장 때 어떻게 움직일 건지 함께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챔피언답게 의상도 좀 멋있게 입고 오신 것 같은데 오늘의 애칭과 함께 참 잘 어울리는 의상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선재 마스터님과 2시간 동안 함께 하겠고요. 자, 지금 현재 시각 10시 1분 24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시세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먼저 보시죠. 자, 어제 본장에서는 1% 넘게 지수에 대해서는 상승 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지수 선물 쪽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어제장의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 오늘장도 여전히 추가적으로 상승 이어갑니다. 2700선을 돌파한 이후에 2715.50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고요. 0.37%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장에 양봉으로 마감이 됐고요. 추가적으로 상승폭 높여가면서 현재 부근에서도 계속적으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0.29% 상승세고요. 6,846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FX도 함께 보시죠. 자, 유로FX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장 위아래로 좀 꼬리를 단 모습으로 마감이 됐죠. 어제 종가는 1.24달러 회복한 이후 1.24250달러 선
상승선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부근에서도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1.24430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 함께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아래 꼬리가 좀 길게 달리면서 좀 지지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현재 부근에서는 1350달러를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1355달러까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0.32% 강보합권이고요. 자, 그리고 잠시 후에 원유 재고 발표가 있을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오늘 크루드오일은 이전에 어제장의 상승의 지지가 돼서 오늘은 1.65% 넘는 강한 상승,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숨에 67달러까지 돌파가 됐고요. 67.76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달러 인덱스 함께 보시죠. 자, 달러 인덱스는 오늘장 유로FX 올라갔고 달러 인덱스는 오늘 좀 소폭 조정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보합권 움직임입니다. 일단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윗꼬리가 좀 달린 모습이고요. 0.02% 보합권으로 89.215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달러 인덱스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간밤 뉴욕 증시 본장에서도 역시 3대 지수 모두 1% 넘는 강한 탄력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자, 그리고 선물 지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크루드오일이 지금 67달러 후반대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잠시 후 원유 재고 발표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시각에 외신 쪽에서는 어떤 뉴스가 다루고 있는지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먼저 정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오프닝 이슈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등 악재에 신음하던 뉴욕 증시가 활짝 웃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네, 실적 시즌이 돌아온 가운데 넷플릭스 같이 주요 기업들이 아주 호조세를 보이면서 이 같은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월가 전문가들은 1분기 실적 시즌이 강한 출발을 보이고 있다면서 투자자들의 시선이 실적에 모아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의 발언입니다. 국제 정세를 두고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개인 블로그에 게재한 글에 따르면 3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것으로 보진 않지만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지속되고 또 서방이 시야를 공습하는 등의 이런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될 데 따른 진단으로 보입니다. 수년 내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 이를 저지를 것이다 라면서 불안감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당장은 악화되진 않겠지만 빠른 속도로 냉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은 위험 주식의 우호적인 환경이 펼쳐질 것이라면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라는 조언을 했습니다. 네, 대체로 탄탄한 1분기 미국의 어닝 시즌이 주식을 지지하고 또 무역 긴장과 경제 감속에 따른 우려의 부정적 영향을 다소 완화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네, 주식이 크레딧에 비해 보상이 더 좋을 것이라면서 미국 국채는 단기물을 빼놓고는 부정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미국 주식시장에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각종 전문가들은요, 미국은 향후 3년에서 5년 동안 주가 상승을 뒷받침할 강력한 경제 기반을 갖췄다면서 실적 성장과 또 경기 확장에 따른 새로운 강세 장세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앙은행의 개입과 또 정치적인 가식 행위에 따른 지난 9년간의 강세 장세와는 다르다고 말을 했는데요. 또 미국 경제는 여전히 좋고 또 더욱 좋은 소식이 이어질 것이라고 대체적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미국은 세제개혁의 형태 속에서 매우 중요한 재정적 부양책을 경험하게 된다면서 적극적인 기업 활동과 소비 활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 지수죠. VIX가 기업 실적 개선 기대감에 2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는 소식입니다. 전일 대비 1.31포인트, 7.92% 하락한 15.25를 기록했다는 소식인데요. 6일 연속 하락한 수치로 3월 9일 이후는 최저치 수치입니다. 네, 모건 스탠리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미국 증시의 강세 행진이 끝나간다는 모건 스탠리 측의 경고를 보도를 해드립니다. 네, CNBC에 따르면요. 네, 모건 스탠리는 보고서에서 재정 부양책이 증시에 선반영됐고 또 상승 압력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네, 증시가 감세와 또 공격적인 정부 지출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기대가 있으나 결국은 실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4월 18일 하루 사이에 한반도 문제와 또 수많은 이슈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금방이라도 남북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협정, 북미 수교, 비핵화 등이 이뤄질 것 같은 분위기긴 한데요. 앞서 긴장 관계가 다소 길었던 만큼 갈 길이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청와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종 정상회담 등에서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이 남북은 한국전쟁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또 미국은 이 논의를 축복한다라는 언급을 확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전체제를 동식할 종전선언 문제가 우선 남북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API 미국 원유 재고가 100만 배럴 하락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유로존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확정치가 1.3%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영국 역시 3월 CPI 전년 대비 2.5% 상승하면서 하지만 역시나 예상치 하회했다는 소식이고요. 그리고 파운드 달러 CPI의 발표 속에 낙폭이 확대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 2016년 중반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정한 이후에 파운드화는 국제 외환 시장에서 한동안 찬밥 신세였죠. 하지만 이제는 무시하기 힘든 지위를 되찾았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분석을 했습니다. 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파운드화는 브렉시트 결정 이후 달러화 대비 가치가 11% 올랐지만 다른 주요 통화에 비교하면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들어서 파운드 달러 환율이 브렉시트 투표 이후 최고치인 1.44달러 선까지 오르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는데요.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유로화에 대해서도 올해 들어 현재까지 3% 넘게 상승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구간의 외신 쪽의 이슈 먼저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그렇다면 오늘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다뤄볼 이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이슈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S&P 500 6월물입니다. 기업의 호실적에 환호하면서 외교적인 외풍도 좀 해소가 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일단 S&P 500은 본장에서도 상승했고요. 현재 부근 추가적으로 선물시장 쪽에서도 상승하면서 일단은 2,700선 돌파와 함께 2,714.25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유로FX입니다. 6월물이고요. 달러화 지표 호조에도 잠잠한 상황입니다. 유로에 대해서 좀 횡보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 현재 부근에서는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1.24, 410달러 선 거래되고 있는 유로FX 두 번째 이슈로 점검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요, 크루드오일 5월물입니다. 중동 위기가 좀 부각되면서 재반등을 시도하고 있고요. 이제 잠시 후 EIA 쪽에서의 재고를 발표를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API 쪽의 재고 발표 이후 급등하는 흐름으로 현재 구간 67.76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요, 골드 6월물입니다. 위험자산 선호에 안전자산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어제장에도 좀 지지부진한 종가로 마감이 됐고, 하지만 현재 부근에서는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1,350달러 돌파합니다. 1,355.6달러 선 거래되고 있는 골드 마지막 이슈로 점검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네 가지 이슈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수와 유로FX 그리고 상품에 대한 크루드오일과 골드까지 준비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이슈 S&P 500 빠르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는 최근에 일단 실적에 눈이 쏠리면서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 긍정적인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본장에서도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현재 부근에서도 추가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상승 흐름 꾸준하게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볼게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S&P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사운드가 달라져서 제가 좀 당황했는데. 네, 저와 그리고 박남캐스터 업이고요. 지금 마스터님이 관망에 대한 의견을 들어주셨습니다. 자, 일단 현재 부근에서 지수가 이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을지 또는 추세가 변환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현재 부근에서 그렇다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마스터님 관망 들어주셨는데요. 들어볼까요? 자, 이렇게 봅니다. 우선 차트 좀 보시죠. 네. 자, 일봉상에서의 추세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지속적으로 추세를 유지하면서 오는 구간들을 설정해서 싸워왔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추세가 빠질 때도 항상 얘네들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한 2, 3일 동안 계속 이렇게 올라왔었죠. 그래서 눌림을 주고 가도 충분한 상태에서 눌림을 주지 않았다는 거는 뭔가 목적이 있는 자리를 가기 위해서 크게 눌리지 않는 걸 계속적으로 지켜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선은 일봉상에서의 하단부들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하다가 뭐 중요한 건 이거였죠. 우리가 위에서 매도로 끌고 왔을 때는 이 구간을 깨는지 아니면 못 깨고 보합에 들어서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걔네들 보합에 들 때는 마디가 2개였죠. 자, 우선은 얘네들 매물대가 놓여있는 이 아래 구간들 2660 지수들, 그 다음에 그 추세 상단부를 겨냥할 수 있는 윗구간에 2가지 보합 구간의 마디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걸 돌파 시도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돌파 시도를 못한 다음에 안착 이후에 확신을 갖고 양봉을 강하게 뽑아냈죠. 자, 우선은 윗구간도 저항은 있습니다. 단 일반적으로 이런 구간들 저항이 있지만 그래도 얘네들은 추세 상단부 확인하러 왔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큰 흐름상에서는 리스크 관리에 적절하겠죠. 자, 그렇다면 그럼 여기서 매수를 잡을 거냐?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된다고 그랬죠. 네. 자, 추세를 지키고 얘네들은 상단부를 뚫지 못하고 왔었습니다. 그렇다면 패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급등을 준 이후에 초보나 개인들이 쫓아가는 거에 물린 이후에 눌림을 주던지 아니면 이 구조로 추세를 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상단부 제약만 친다. 자, 그렇다면 상단부 제약을 칠 때 얘네들 추세를 세기 형식으로 지키고 있다 그래서 매수가 유리하냐 매도가 유리하냐 둘 다 무서울 거라고 봅니다. 자, 매도는 추세가 빠졌을 때 시작을 하면 되고요. 단타는 추세 넘어간 이후에 손절, 그 다음에 아래 구간들 지지력, 그래서 보합권 매매는 가능하나 지금 미장을 개장하고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입장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차익 매물이 한꺼번에 나올까봐 두려울 거고요. 그 다음에 지지력을 받아내고 지속적으로 매수로 배팅이 들어가는 그림에서 얘네들 추가적인 급등이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빠진 다음에 급등인데 얘네들을 막고 매도 치는 것도 어차피 두려울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우선 추세가 빠진 다음에는 상단부 제약을 고점을 높이더라도 명확하게 고점 영역을 확신을 갖고 싸울 거고요. 아래 구간을 빠지게 되면 이제 2자리 저항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용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좀 더 기다렸다가 오히려 멍 때리고 있는데 여기서 매수로 지속적으로 며칠 동안 올라왔던 아이들, 그 다음에 아침부터 지속적으로 아시아 시장, 유럽 미장까지 만약에 올라온다면 네. 미국 애들이 자러 갈 때 그때 일부 차이 가는 실현을 우리가 반대 매매로 쳐도 좋다. 왜 굳이 지금 손댈 필요 있겠냐. 이게 제 관점이고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매수로 더 세게 치지 않아서 되돌림 못 보는 상황이 된다. 그럼 얘네들은 추세가 빠진 다음에 쳐도 됩니다. 단기 추세라도 빠져야 되는 상황에서 얘네들이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선 매수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고점 상단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고점인지 항상 고점 시점 모르죠. 어떤 이들은 얘네들이 이렇게 쌍고를 칠 때 얘가 고점이라고 인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추세 돌파가 있었죠. 자, 시장의 움직임이 이렇다는 거는 지금 관망해야 될 땐 관망하고 오히려 아시아, 유럽 아이들이 일부 차익을 하는 관점에서 되돌림을 보거나 걔네들의 익절 잡고 홀딩하는 전략 혹은 얘네들이 밀려서 빠진 이후에 매도 보는 전략, 그 다음에 충분히 밀려서 되돌림을 강하게 주는 구간에서 기다렸다가 다시 재매수를 보는 전략.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눌림 매수 전략과 그 다음에 빠진 이후에 매도 전략, 그 다음에 강한 배팅 이후에 되돌림 보는 전략이 더 낫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망하면 좋겠다. 네. 네, 저는 겁쟁이니까요. 자, 소심한 기회주의자가 되자 이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계좌 우리가 손실 났다 해서 누가 슬퍼해 줄 사람 없고요. 그 다음에 수익 났다 그래서 누가 뺏어갈 사람 없습니다. 단 두렵다면 내 계좌는 내가 지킨다. 내가 불안정한 속에서 억지로 시간이 돼서 미장이 개장된다 해서 덤빌 필요는 없다. 그냥 좀 소심하지만
기회를 찾아서 좋은 기회에서 명분이 있는 싸움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수에 대한 상황과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이 지수가 고점을 높여갖고 이런 흐름을 잘 활용해서 좀 가격대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수에 대해서는 현재 부근에서 매수든 매도든 유효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일단 이런 시간대적인 부분과 청산적인 부분 가격대 잘 고려하셔서 다시 한번 접근해보자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지수에 대해서 첫 번째 S&P 500에 대한 의견 들어보고 있습니다. 박나경 캐스터도 오늘 외신 쪽에서는 업에 대한 의견 들어주셨는데 들어볼까요? 네, CNBC의 보도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에 이어서 기업 실적 주간에 큰 블록버스터급 수익이 또 발생을 했죠. 바로 모건 스탠리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의 블록버스터급 수익으로 인해서 큰 폭으로 지수가 상승했다는 소식으로 네, 장을 마감했는데요. 1사분기 수익 발표가 시장의 예상을 기대치를 뒤엎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다우지수 그리고 S&P 나스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한 상황입니다. 네, 모건 스탠리주는 1.6%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요. 또 유나이티드 컨티넨탈 그리고 CSX 모든 역시 각각 3.7%, 4.3%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알코아 역시 네,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수치는요, 기업의 실적 호조에 따른 기대감 속에서 네, 투자자들은 그에 대한 기대치를 크게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넷플릭스가 굉장한 호조세를 보였었는데 이 모건 스탠리가 그 흐름을 이어가면서 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경제 지표로는 오늘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매년 8번 발표하는 수치죠. 미국 경제 동향 보고서가 곧 발표됩니다. 네, 투자자들은 앞으로 미국 경제 상황을 점쳐볼 만한 어떠한 또 단서가 있는 건 아닌가라고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에서 공식적인 미일 정상회담의 둘째 날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 평화와 또 인도양 및 서태평양 해역의 안정과 무역 그리고 투자 아젠다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또 민감한 경제에 영향을 끼칠 만한 어떠한 이야기들은 없는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요, 투자자들은 요즘만큼이나 정치적인 그리고 지정학적 상황이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시점은 없었던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시리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미일 무역 분쟁 등 모든 게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지금 선재 마스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호조세를 보인다고 해서 무작정 뛰어들 것이 아니라 조금은 지켜보고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전문가들의 조언도 역시 덧붙여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재 구간 S&P 500에 대해서 일단 외신 쪽의 의견 정리를 해드렸고요. 실적에 대해서 기대치와 이런 호조 속에서 좋은 분위기가 이어가고는 있지만 마냥 좀 좋게는 볼 수 없는 구간임을 다시 한번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S&P 500에 대해서는 현재 구간 2,700선은 여전히 지켜가고 있고요. 2,713포인트로 수폭 좀 상승세를 반납을 했지만 아직 지금 개장 10분 전입니다. 지금 현재 구간 여전히 상승세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점검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크루드 오일이 일단 개장 직전부터 워낙 강하게 출발했었던 상황인데, 자, 현재 구간 크루드 오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드 오일이 지금 방금 전에 68달러를 찍고 난 이후에 소폭 눌리면서 67.98달러인데요. 자, 일단은 68달러를 일단 돌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기가 지금 코앞에 놔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 참 많은 문제가 맞물려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현재 구간 1.95% 상승한 67.97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크루드 오일을 세 번째 이슈로 저희가 순서를 놨는데 일단 현재 구간에서 이렇게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먼저 크루드 오일로 저희가 순서를 좀 바꿔서 두 번째 이슈로 점검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다시 한번 68달러 돌파하면서 68.01달러 선 거래되고 있고요. 2% 넘게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오늘 크루드 오일 정말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입니다. 지금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로 저희가 좀 변경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마스터님? 네, 네. 대체하겠습니다. 관망으로 네 일단은 확인되셨고요. 저와 망나경 캐스터 역시 업에 대한 의견 확인됐습니다. 자, 지금 68달러까지 강하게 돌파하면서 지금 마스터님도 계속 시장을 보고 계시느라고 그렇죠. 네, 볼까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수도 그렇고 크루드오일도 그렇고 매수가 다 끝나서 매도의 관점만 생긴다면 매도로 돌리고 싶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우선은 68.15부터 20 사이 돌파 안착 못하고 얘네들은 멈출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67.50대부터 68.20대 사이에서 그냥 혼조세 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얘네들 지금 아직 매도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가 끝나갈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실제 매수가 끝난다면 매도 돌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 매수가 끝나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매도 그림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수와 그 다음에 크루드오일 아직은 좀 더 관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지수 때 얘네들이 68.20대 근처에서도 계속 머물다가 지표 자체가 너무 예상외로 너무 줄게 나온다. 아니면 얘네들 추세를 돌파하게끔 나온다. 그렇다면 얘네들은 매수를 인정해야 되겠죠. 하지만 얘네들은 이 구간 안에서 채널 안에서의 흔들림들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제 예상은 우선 기대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치는 얘네들 시도하다가 다시 밀리는 거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걔네들을 그렇게 될 거다 확정 지을 수 없겠죠. 자, 그렇다면 우선은 제가 관망하면서 보는 거는 68.12부터 15 사이, 그 다음에 좀 더 많이 오차가 나더라도 20 사이에서는 멈춰서 그 다음에 추가적인 매수 물량들 없이 혼조세 뛰다가 다시 되돌리는 거 볼 거고요. 그 다음 별다른 이벤트가 없다면 거기서부터 67.50까지 얘네들은 보합 혼조세 뛸 거라고 예상을 두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제가 배팅을 한다면 배팅 해보겠죠. 왜냐하면 신고가에 대한 상방 제약들 그냥 맞고 싸우면 돼 있기 때문에 큰 손절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추세저항을 맞고 추세저항이 돌파가 된다면 걔네들은 버리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는 상태라서 우선 설명으로 대처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관점은 얘네들 매수가 끝났다는 확신만 들면 얘네들은 매도 관점이 우세다. 그래서 아직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매수 끝에 매도 관점들 기대를 걸어보고 그에 대한 힌트가 나오는지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채널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보합을 뛰든 혼조세를 뛰든 뭔가 변화가 생기려면 좀 더 기다리면 되겠죠. 왜? 아시아 시장 자, 미장부터 돌리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 구간을 깨는 매도를 받다가 저가에서 다시 올라온 아이들. 그 다음에, 이 구간이죠. 죄송합니다. 66.10대를 맞고 싸울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제 싸울 때 이렇게 봤었습니다. 여기서 매도 관점을 열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맞고 미는 애들, 대신 20 이상 치기 시작하면 걔네들은 문제가 발생된다. 그리고 새벽녘에 얘네들이 한 번 출렁거렸거든요. 그 다음에 20대가 지지가 돼버리죠. 그리고 그림이 바뀐 상태입니다. 네. 바뀌면서 새벽 1시부터 지금까지 거의 몇 시간입니까? 20시간 정도의 매수 흐름들이 왔었습니다. 자, 차익 매물이 있을 건지 없을 건지는 모르겠죠. 자, 일봉상의 추세 저항들, 한 2년에 한 번씩 500p, 600p 움직인 적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변동성들 150p에서 250p 넘어간 적 없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변동성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왔다. 지금 200p, 그렇죠. 200p 올라왔죠. 200p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50p 더 가면 얘네들은 하루 변동성이 끝나는 겁니다. 정말 2, 3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그 제정신이 아닌 장이다 한다더라도 얘네들은 명확히 윗구간에서는 맞고 한번 싸워볼 수 있다. 그렇다면 기대를 걸고 좀 더 기다려 보겠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하루 변동성을 넘어가지 않는다면 얘네들은 50핍 내외에서 출렁거리고 그 다음에 아시아 유럽장 눌림을 준 다음에 보합 혼조세에 뛰다가 그 다음에 돌파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못 싸울 거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지켜보고 있고요. 지금 관점은 68.20대 안착하지 못하고 얘네들 출렁거리는 거에 기대를 걸어보고 있다. 네. 그래서 걔네들 관심 있게 기준을 설정해서 본다면 만약에
그의 관점이 나타난다면 남들보다 빨리 캐치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뭐 그렇게 기대를 걸어보고 있습니다. 네. 그걸 기대하고 배팅할 자리는 아직 아닌 것 같다. 뭐 오기 전에도 저희가 미장 전에나 그다음에 지표 전까지 올려버리면 걔네들은 되돌림을 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미장 전에는 돌파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으로 봤었는데 지속적으로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채널 구간에서 굉장히 매수세가 셌었습니다. 꼬리 부분 달리고 지지된다는 확신만 들면 계속 올려친 거죠. 자, 하지만 일봉상에서의 추세 저항들, 여러분들 얘네들 지금 뭐 아래 구간 좀 오차 있고 위 구간 오차 있는 것 같죠. 하지만 각도가 약간 틀어졌다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 그대로 수평적으로 이동을 해볼까요? 네. 아래 구간들 오차 없이 그대로 지지력이죠. 네. 그래서 얘네들 오차가 그러니까 세력들이 싸우다 밀리는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그 오차를 위 구간에다 두고 싸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중요한 건 이거죠. 오늘 내일 이 구간을 안착하느냐 못하느냐입니다. 그리고 안착하는 정도가 되면 얘네들이 익절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밀어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매수 추세 상단부에서 급등을 했던 아이들은 그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눌릴 관점 보고요. 저는 68.10 초반부터 20대 안착 못한다에 배팅한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 손절 라인은 만약에 급하게 하실 거면 네. 설정해야 되겠죠. 네. 하지만 관점이 그렇고 그게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렇다면 지표 이후에 얘네들이 추세를 깬다. 그럼 반등 시에 매도 관점으로 싸워서 억울할 거 없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EI 쪽에서의 발표 직전에 오늘 상당한 탄력을 보이면서 68달러 그리고 67달러 후반대에서 계속적으로 매수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의 이런 상승이 추가적인 상승과 또는 이제 또 매도 시점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지지선에 대해서 기준선에 대해서는요. 68.20달러 선 안착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이후에 매도 쪽으로 좀 들어가시는 걸 조금 더 우위를 보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 막 이제 재고 발표도 앞두고 있고 이대로 계속 또 올라가시면은 또 추가적으로 여기서 좀 따라가야 될 것인가 뭐 이렇게 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배팅은 눌림 이후에 하셔야 됩니다. 네.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거 안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걸 올리기 위해서 눌림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물량들이 같이 들어갔을까요? 누군가가 먼저 익절을 해서 출렁거림이 있을까봐 두려움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저희가 알지 못하는 뒷거래가 있거나 아니면 전략적인 게 있어서 얘네들이 큰 손들이 전략적으로 떠받치고 올린 걸 수도 있겠죠. 개인들은 매수 잡지 못하고 그 다음에 가격대만 올려놓고 개인들이 추가 들어올 때만 그때 물량 털고 다시 저가에서 또 들어가고 주식하고 똑같이 그렇게 전략을 짰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가정입니다. 하지만 뭐가 됐던 눌림이 별로 없이 올렸다는 거는요. 그만큼 매물대가 더 단가가 안 좋게 세력들이 올렸다는 거고요. 그 물량들이 어느 순간 나오게 된다면 그거는 개인들한테 엄청난 리스크가 발생될 겁니다. 종목들 많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다. 그래서 눌림이 없으면 하지 않는다.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돌파한 이후에는 다시 눌려서 얘 68달러, 그러니까 전 쌍고죠. 쌍고를 지지하는 걸 보고 돌리기 시작했을 때 거기서 추세를 잡고 새로운 마디라 생각해서 가는 게 맞고요. 불확실성 속에서 고점일지도 모르는 오차 구간 내에서 배팅하는 거 여전히 뭐가 됐든 위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뭐 주식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일단 선물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상향하는, 우상향하고 상승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격 매수 또는 따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수는 좀 자제하시고요. 일단 매수적인 접근은 눌림에서 보셔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마스터님의 의견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좀 다시 한번 이 현재 가격대에서 각별히 좀 유의하시면서 마스터님이 또 오늘은 특히나 수요일장, 오늘장 나와주셨기 때문에 잠시 후에 있을 그런 변동성도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분석을 함께 도와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구간 추가적으로 크루드오일은 좀 올라가지 못하고 일단 67.96달러로 좀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요. 워낙 강한 시세에서 지지가 되고 있는 현재 흐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웨신 쪽에서는 업에 대한 의견 좀 확인됐는데요. 들어볼까요? 네.
네, 이 소식은 EIA 그 주간 원유 재고 발표 전에 난 소식이긴 한데요. 꼭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로이터의 소식을 인용한 CNBC 보도인데요. 네, 미국 원유 재고 감소 소식이 있었죠, 일전에. 네, 이를 통해서 원유 공급에 대한 위험 불안으로 오일 가격이 상승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API의 그 미국 원유 재고가 보도에 따르면 놀라울 정도로 감소를 했고, 또 이는 기대치보다 엄청난 하락 수치이기 때문에 가격의 상승의 요인이 되었다라고 코메르츠뱅크 애널리스트의 말을 인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API에 따르면 미국 원유 재고는 지난주 100만 배럴 감소해서 4억 2,800만 배럴을 기록했다고 하고, 또 이런 주간 공식 데이터는 EIA 보고서에 따른 것이겠죠. 사실 미국의 지금 오일 가격 상황을 보면 이 시리아를 둘러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상승한 바 있고, 또 이란에 대한 미국 제재와 또 베네수엘라에 대한 이 정치 경제 위기에 따른 이 오일 공급에 따른 불안감으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그 시리아를 둘러싼 중동 정세 불안으로 한 주 만에 8.6% 급등한 바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 이 시리아 공습이 단행된 이후에는 하지만 그 공습이 추가로 악화되지 않는다라는 안도감 속에서 불안감이 줄어들었고, 또 중동 이슈가 수면 아래로 들어가면서 또 중국과의 무역 갈등 우려도 확산되지 않은 소식이면서 또 유가 동의는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의 오일 가격을 보면 재고를 평균 수치로 어느 정도 유지를 해가면서 3년 가까이 상승세를 꾸준하게 유지를 해온 것은 사실인데요. 이렇게 오펙의 생산은 최근 기대치보다 사실 낮았던 것이 아무래도 이 베네수엘라 경제 상황의 악화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그 오펙과 그 IEA죠. 국제에너지기구가 발표한 자료에서 보면 글로벌 원유 재고가 지난 5년째 평균 수준으로 줄어든 점은 유가의 상승 기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오펙과 러시아 등의 산유국 등 이를 감산 합의 연장 기대도 여전한데요. 여기에 오는 5월 12일 마감 시한이지 이란 핵협정 개정 여부에 대한 불확성실도 유가의 지지력을 제공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재개될 경우 유가는 강한 상승 압력에 노출될 수 있다고 외신 쪽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API 재고 감소 소식과 그리고 중동 리스크 부각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서 API 쪽에서의 재고 발표가 있었죠. 100만 배럴이 감소했다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의 상승 일단 재고 발표가 100만 배럴이 감소가 되면서 API 쪽에서의 기관 발표 이후 또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또 발표가 될 EIA 쪽에서의 예측치는 50만 배럴 정도의 감소 예상치고요. 지난주에는 330만 배럴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지금 일단 앞서선 기간은 API 쪽에서는 100만 배럴이 감소가 된 부분이고 또 예측치도 50만 배럴 정도의 감소로 보기 때문에 EIA 쪽에서는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그 부분 잠시 후에 저희가 실시간으로 중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워낙 지금 현재 구간에서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또 말씀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다시 68달러 깨네요. 다시 한번 회복되면서 68.01달러, 02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유튜브로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점을 올려주시고 계시는데요. 유튜브에 올려주신 질문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저 예청자님께서 올려주셨는데, API 발표 직후 5일이 올라갔는데, API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라고 기관에 대해서 좀 구분을 원하셨는데, 일단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미국 석유협회가 API 쪽이고요. 그리고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EIA입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국제에너지기구는 IEA거든요. 저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 미국 에너지정보청의 EIA 쪽에서의 재고 발표는 잠시 후 11시 30분에 있을 예정인 그 기관에 대한 재고 발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별로 좀 구분을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스터님께는 제가 좀 이걸 여쭤보고 싶은데 앞서서 API 쪽이 먼저 발표가 되고 이후에 EA 쪽에서 발표가 되는데 어떤 기관의 발표에 먼저 또 좀 움직이고 어느 쪽으로 좀 중심적으로 보시는지. 일반적으로 API는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었고요. 그 다음에 두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게 뭐냐면 전초 역할을 한다고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물량 그 해외 선물의 특징은 지표가 나면 바로 즉각 반응하는 게 직접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즉각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대는 미국 아이들만 놓여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호주가 장이 열리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면 미국 아이들만 보고 있을 때와 그렇죠? 아침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저녁에는 지금 우리도 아시아 사람들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유럽 아이들은 더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보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미장은 개장했기 때문에 보고 있겠죠. 자, 전세 섹션들이 그 인종들이 다 보고 있는 지금 시간의 움직임들이 가장 좋겠죠. 여러분들이 주식에서 뉴스를 보고 하는 게 늦는 이유가 뭡니까? 지표가 터질 때 즉각 차트는 반응을 하죠. 지표가 뻑 터진 다음에 한참 있다 야 아침 일어나면 아침에 배팅하자 이런 사람들 없죠. 네네.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API가 움직일 때 API 지수가 발표할 때는 유럽 아이들 거의 빠져나오고 개인 투자자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미장 오후란 말이죠. 자, 그래서 대부분 일반적으로 추세가 잡히지 않았을 때 API에서 나온 결과치에서 간 이후에 되돌림을 보통 일반적으로 줍니다. 오늘 뭐 특별히 눌림 구간이나 되돌림 구간이 거의 없었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10번 중에 8번, 9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지만 대부분 되돌림을 줍니다. 그거랑 똑같은 거죠. FOMC 이후에 기자회견이 있다. 그렇다면 FOMC 결과 예상한 대로 나왔다면 그때 출렁거림을 기자회견 전까지 다시 되돌리고 다시 보는 거죠. 차트들이. 대부분 그 다음 이슈가 있을 때는 다시 중심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API는 그 전의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물량이 많고 수급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배팅할 준비를 하고 있는 시간에 터지는 미국 원유 재고 자체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 원유 재고 자체가 추세하고 맞게 떨어질 때는 걔를 원동력으로 해서 한 3, 4일 정도의 추세를 내죠. 자, 수요일날 발표를 해서 수요일날 새벽, 목요일, 금요일, 그 다음에 월, 화. 그 다음 수요일부터는 뭡니까? 되돌림 주고 차익하면서 화요일부터는 다시 되돌림을 주죠. 일반적인 패턴들 그렇게 이제까지 흘러갔던 거 아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얘네들 장기 이슈냐 단기 이슈냐에 따라서 움직임 변동성이 다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까지 뭐 3월달 지나면서는 여러분들이 그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표 결과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것들. 자, 이전에도 원유 재고가 나온 이후에 잠깐 출렁거리고 완전히 재고량하고 반대로 흘렀었고요. 뭐 2월달, 3월달에도 계속적으로 안 좋게 나왔을 때도 지표하고 전혀 상관없는 반대쪽으로 움직였었습니다. 그러면 큰 흐름 상에서의 틀 내에서 움직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추세하고 맞아떨어질 때 2, 3일, 그 다음에 그게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는 하루 이틀 내에서의 움직임밖에 주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확인이 되지 않는 걸 지속적으로 오버를 하면서 물량을 잡고자 할 사람 없다는 거죠. 한 호가당 2,000개, 3,000개가 들어옵니다. 세력들. 그러면 수수료만 우리 기준으로 2천만 원, 3천만 원이고요. 한 틱 움직이면 2천만 원, 10틱 움직이면 2억입니다. 100틱 움직이면 20억입니다. 그러면 30억에서 40억 움직일지 모르는 자기들이 자고 있을 때 아시아 유럽장에서 움직일지 모르는 걸 확신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배팅할 사람들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하고 맞았을 때만 3, 4일 정도의 추세가 흐르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단기적인 흐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 작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갈 거냐. 그 다음에 이번 고용지표도 똑같고 얘네들도 똑같습니다. 이번에 수요가 많았으면 저번에 쪘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에서 기름이 필요해요. 공장 가동률을 높여야 돼서 미리 사놓고 다음 주에는 안 살 수 있죠. 그래서 매주 얘를 체크하는 겁니다. 이게 한 번 해서 끝나는 거라면 매주 체크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매주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보통 3, 4일의 기준이고 그 기술적인 차트하고 맞아 떨어졌을 때 장기 이슈가 됐을 때만 흘러간다. 그래서 항상 이틀 이상이 지나면 다음 주도 그럴 건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슈를 찾고요. 그거에 대한 확실한 이슈가 있으면 끌고 가는 거 그렇지 않으면 항상 파동을 내면서 차익을 내게 되는 거죠. 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거는 해외 선물은 즉각 반응이다. 주식처럼 띄엄띄엄 반응하고 다시 뭐 6시간 돌다가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그 다음날 다시 배팅하고 그런 거 없다. 이거는 24시간 돌아가는 시장에 우리가 23시간 매매할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즉각 반응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 세력들의 장들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네. 물량이 많을 때 나오는 게 가장 시장에 영향력을 준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길었네요. 네, 지표 발표에 대해서 두 기관에 또 산출되는 그런 과정과 그런 수치도 좀 다른 부분이기도 있고요. 그리고 기관이 다른 만큼 이 재고에 대해서 좀 다른 구성으로 발표가 된다라는 점, 그에 따라서 그런 다른 점이 생긴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간 10시 42분 지나면서 오늘 수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상황입니다. 자, 개장과 함께 시세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요, 먼저 상승 쪽으로 계속해서 이어갔는데요. 일단은 2,700선, 2,710선은 지지가 되고 있지만, 초반보다는 좀 약하네요. 뉴욕 증시가 기업 호실적의 상승 랠리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개장이 됐습니다. 자, 하지만 선물 쪽에서는 초반에 상승세 지켜가지 못하고 일단 좀 소폭 내려가고 있는 분위기고요. 자,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반의 상승폭보다는 많이 좀 반납이 됐죠. 지금 현재 부근에서는 지금 보합권까지 눌리면서 6,828포인트까지 눌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팩스 다시 한번 볼게요. 유로팩스는 일단 1.24달러 400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초반의 가격대 계속해서 지지가 되고 있고요. 0.12%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1350달러 돌파 이후에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1357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0.48%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다시 한번 보실까요?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68달러는 다시 한번 좀 이탈이 됐지만 67.89달러선, 90달러선에서 거래가 되면서 1% 넘는 2% 가까운 상승세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함께 보실까요? 달러 인덱스는 지금 보합권으로 다시 한번 내려가네요. 89.2109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현재 구간 보합권 움직임으로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장도 좀 보합권 움직임 지속되고 있는 달러 인덱스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현재 시세 살펴드렸는데요. 일단 가격대가 지수에 대해서 좀 눌렸습니다. 마수님 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우선은 뭐 지수도 그렇지만 우선 뭐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뭐 지수 말씀하셨으니까 지수도 한번 언급 드릴게요. 네. 지금 이 구간에서 추세 지지력에서 좀 혼조세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추세를 정확하게 깨는 것도 아니고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대신 차익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씩. 근데 얘네들 관점보다는 이제 우선 크루드오일 기준 좀 말씀드리려고요. 아무래도 크루드오일 네. 많이들 손대시니까. 그렇죠. 지금 우선은 90부터 85자리들 1차 지지력이고요. 그 다음에 2차 지지력이 50부터 40에 있습니다. 우선 10개의 오차를 두고 그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매도로 바뀌려면 67.10을 깨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는 제가 19자리 보고 있는데 얘네들을 깨지 않으면 얘네들 눌림이고요. 그 다음에 우선은 지금 계속적으로 얘네들 90부터 85가 그러니까 매수를 하고자 하는 큰 애들은 얘네들 지키고 싸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무너지더라도 추세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오늘 추세 매도가 일어나려면 얘네들은 67.20 아래를 깨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한마디로 그 이야기는 보합 혼조세 뛸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여기서 아직은. 그래서 이 구간에는 보합권이니까 뭐 배팅을 하시려면 이 마디를 설정하시고요. 그냥 딱 자리는 85. 그 다음에 50 이렇게 두시고 거기서 오차를 약간 여분을 두신 두 마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쉬는 시간에 좋을 듯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중간에서 뭐 끌고 가는 거 있잖아요. 오히려 뭐 매도를 단타로 보고 싶다 그러면 고점에서 누르시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84를 깨지 않고 있는데 84 근처에서 매도 쫓아가면 물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또 아래 구간에서 빠지네 이러고 갑자기 50 근처에서 또 매도 쫓아가면 또 물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얘네들 마디를 지금 두 개로 나눠 놓으시고 그렇게 뭐 단타로 갖고 뭐 단기 스캘핑을 하실 분들은 이렇게 마디를 두 개 나눠서 보시는 게 맞다.
거기까지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대로 좀 빠지지는 않고 있지만 67.1910달러 부근에서는 이후에 또 확인하시고 매도적인 접근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개장한 지 16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개장 이슈 들어볼까요? 네, 지금 개장의 수치처럼 외신에서도 개장이 호조세를 굉장히 상승세를 가파르게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건 스탠리가 아주 기업 실적이 호조를 나타내면서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기업 실적 시즌에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면서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S&P 지수는 0.1% 상승했고요. 또 그중에서 에너지 부분이 1%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 역시 0.1% 상승했고 또 다우 지수는 27포인트 상승한 모습입니다. 그중에서 캐터필러가 가장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모건 스탠리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넷플릭스를 이어서 아주 큰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이 기업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주요 화물 기업이죠. CSX 역시 기대치보다 좋은 성적 6.1% 상승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역시 2.4% 이상 역시나 1사분기 성적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S&P 500에 있는 이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기대치보다 79%의 기업들이 거의 다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최대 기록치를 찍은 기업들도 많고요. 이러한 수치는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기를 슬램덩크 수익이다. 정말 엄청난 수익이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러한 호조세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 지표로는 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매년 8번 발표하는 미국 경제 동향 보고서가 미국 동부 시각으로 2시에 발표가 됩니다. 네, 투자자들은 또 다른 미국 경제를 예측할 수 있는 단서가 없는지 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는 CNBC 보도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구간의 개장 이슈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 크루드오일과 그리고 지수에 대해서 짚어드렸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는 골드와 그리고 유로 FX 여러분께서 많이들 또 접수해주신 상담까지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부에서도 다양한 투자 전략 내용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